QQQ가 약한데 반도체만 폭등하는 장, QLD와 TQQQ 투자자는 오늘 이 장면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마이크론이 올랐다, SOXL이 강했다, 구글이 빠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하나입니다. AI가 정말 생산성을 바꾸는 혁명이라면 QQQ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QLD는 조정 때 기회가 되고 TQQQ는 공포가 왔을 때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생산성 혁명이 아니라 돈이 한쪽으로 몰린 과열이라면 QQQ는 흔들리고 QLD는 고통이 커지고 TQQQ는 계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별세 소식이 중요합니다. 그린스펀은 1926년 3월생으로 100세를 넘기고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8년 반 동안 연준 의장을 맡았습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90년대 미국의 강한 성장과 낮은 물가를 이끈 마이스트로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저금리와 규제 완화가 금융위기의 씨앗을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생산성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장세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린스펀의 유산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린스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같은 노동시간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임금이 올라도 생산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단위 노동 비용은 안정된다. 그러면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도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거 경제 모델만 믿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오히려 생산성 혁명을 꺾을 수 있다. 이게 지금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AI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 이익은 늘고 비용 압박은 줄고 물가 압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내려갈 명분이 생기고 성장주는 다시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살아있으면 QQQ는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AI 생산성 혁명을 담는 중심입니다. QLD는 그 흐름을 2배로 압축하는 전략입니다. TQQQ는 그 믿음이 맞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칼입니다. 그런데 칼은 기회도 주지만 손도 뺍니다. 그린스펀이 대단했던 부분은 통계에 아직 잡히지 않은 변화를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실업률이 낮으니 금리를 올리자, 성장률이 강하니 긴축하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지 봤습니다. 대기업 CEO들에게 주문 상황을 물어보고 컴퓨터가 회사 운영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하고 이메일과 시스템 투자가 실제로 업무 속도를 바꾸는지 추적했습니다. 공식 지표는 늦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린스펀은 그 차이를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AI가 정말 생산성을 바꾸고 있느냐? AI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있느냐?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이 QQQ의 방향이고 QLD의 비중이고 TQQQ의 진입 타이밍입니다. 오늘 미국장은 이 질문에 아주 복잡한 답을 줬습니다. 다우와 러셀 2000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약했습니다. QQQ도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크론은 7% 가까이 올랐고 샌디스크도 강했습니다. 메모리 중심 반도체는 여전히 AI 수요를 믿고 달렸습니다. 반대로 구글은 크게 밀렸습니다. 핵심 인재 이탈 우려가 나왔고 AI 설비 투자에 대한 의문도 같이 커졌습니다. 구글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정말 미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시장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다 오르는 장은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진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진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진짜 투자한 만큼 이익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마이크론은 지금 당장 수요가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구글은 투자 규모와 인재 이탈 우려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AI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AI 안에서도 승자와 의심받는 기업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QQQ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QQQ 안에는 AI의 승자도 있고 AI 투자 부담을 의심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QQQ가 흔들린다고 AI가 끝난 건 아닙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강하다고 QQQ 전체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QLD 투자자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TQQQ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 랠리는 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빠릅니다.
최근 60거래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5% 이상 오른 날이 9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힘이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강세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급등이 자주 나왔던 시기는 대형 고점 전후이거나 약세장 중간에 거친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이 약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반도체 랠리가 매우 이례적인 과열 구간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자산도 너무 빠르게 오르면 위험해집니다. 좋은 기업도 모두가 한쪽으로 몰리면 작은 악재에 크게 흔들립니다. 헤지펀드 포지션도 이걸 보여줍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총 노출도는 크게 뛰었고 순 노출도도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좋게 보면 큰돈들이 AI와 반도체 실적을 강하게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보면 포지션이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작은 악재 하나만 나와도 매도가 겹칠 수 있습니다. 오늘 구글처럼 AI 투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메모리 가격 기대가 조금 낮아지거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실적에서 아주 작은 실망만 나와도 비중 축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QQQ는 흔들립니다. QLD는 2배로 흔들립니다. TQQQ는 버티기 어려운 속도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분명합니다. AI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AI를 믿되 가격을 의심하자는 겁니다. QQQ는 중심으로 봅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조정이 나와도 빠르게 회복한다면 AI 장세의 큰 불은 꺼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QQQ가 고점권에서 계속 흔들리고 반도체만 따로 폭주하고 구글 같은 대형 AI주가 하나씩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공격보다 점검이 먼저입니다. QLD는 조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QLD는 강한 날 따라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QQQ가 너무 멀리 달린 뒤에 QLD를 사면 좋은 방향을 나쁜 가격에 사는 겁니다. QLD는 QQQ가 눌리고 사람들이 AI 고점 아니냐고 흔들릴 때 그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가 시간을 압축하는 자리입니다. TQQQ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TQQQ는 흥분해서 누르면 안 됩니다. SOXL이 튀고 마이크론이 오르고 주변에서 수익 인증이 나오면 손이 근질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TQQQ는 남들이 탐욕에 빠진 날이 아니라 남들이 겁먹은 날 준비해야 합니다. QQQ가 눌리고 QLD도 부담스러워지고 시장이 AI를 의심하는 날, 그런데 구조가 살아있다면 그때 TQQQ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AI는 버블입니까? 혁명입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I는 혁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혁명이라고 해서 가격이 매일 정직하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90년대 인터넷도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도 진짜였습니다. 기술은 맞았지만 가격은 틀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AI는 진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I 주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든 반도체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급등이 기회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QQQ로 방향을 봅니다. QLD로 확신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TQQQ는 공포가 가격에 들어왔을 때만 사용합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AI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AI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격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TQQQ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TQQQ를 전략 없이 추격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반도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이미 얼마나 오른지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린스펀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생산성 혁명을 알아보는 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혁명이 만드는 과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혁명을 놓치면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말에 계좌를 던지면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AI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사도 되는 장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강합니다. 하지만 쏠림은 커졌습니다. QQQ는 아직 중심입니다. 하지만 내부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QLD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눌림이 필요합니다. TQQQ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휘두르면 내 손을 벨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격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계좌의 무게를 다시 재는 날입니다. 내 QQQ가 중심인지 봐야 합니다. 내 QLD가 감당 가능한 크기인지 봐야 합니다. 내 TQQQ가 전략인지 조급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큰돈은 가장 빨리 뛰어든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에게 갑니다. 기술을 믿되 가격을 기다리고 방향을 보되
비중을 지키고 기회가 와도 전부를 걸지 않는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QQQ가 약하고 SOXL이 강하고 마이크론이 튀고 구글이 흔들린 장면은 단순한 하루의 등락이 아닙니다. AI 랠리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시장은 묻습니다. 진짜 생산성입니까? 진짜 이익입니까? 진짜 금리를 낮출 만큼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까? 이 답이 앞으로 QQQ의 방향이고 QLD의 기회이고 TQQQ의 생존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